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 마이너스 직장인의 반전 인생을 위하여. 한주주 지음, 체인지업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한주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우아한 삶을 꿈꾸며 소비했다. 정신 차려보니 남은 것은 빚 3천만 원이었다. 무일푼의 빚까지 짊어진 29살 때부터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시작했다. 투자하면서도 젊은 날을 멋지게 보내고 싶었다. 오로지 돈 하나만 생각하기에는 삶의 다른 것들도 소중했다. 문화생활, 여행, 연애 등을 충분히 즐기고 싶었다. 재테크에만 매몰되지 않기 위해 쉽고 여유롭게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만났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며 주 종목은 빅테크 기업이었다.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투자를 고수하여 느긋하게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치열하게 투자해야 살아남는다는 최근의 트렌드와 반대로 투자 기술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쉽고 직관적인 주식 투자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며 SNS를 운영하고 있다. 시작하며 마이너스 월급쟁이의 반전 인생을 위하여. 2020년부터 부캐 열풍이 불었다. 부캐는 게임 용어로 부수적인 캐릭터의 줄임말이다. 원래 캐릭터가 본캐라면 다른 캐릭터는 부캐다. MBC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부캐인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인기몰이를 한 이후 부캐는 빠르게 대중문화가 됐다. 유재석은 다양한 부캐를 선보이며 사랑받았다. 치킨을 튀겨 배달하는 닥터 유가 되기도 했고 분식점을 운영하는 라생남이 되기도 했다. 이효리는 부캐인 서울 왔어요. 김신영은 부캐인 둘째 이모 김다비 등 다른 연예인들도 부캐를 선보이며 시청자의 흥미를 자아냈다. 과거에는 명함 한 장으로 자신을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부캐는 멀티플레이어와는 결이 다른 개념이다. 멀티플레이어는 일의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 가깝고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인정받는다. 하지만 부캐는 취미와 놀이 영역에서 활동한다. 완벽성과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지 시도할 수 있다. 나도 부캐가 있다. 우아한 투자자다. 한주주라는 필명을 쓴다. 해외 우량기업의 주주라는 뜻을 담고 있다. 투자자 부캐를 갖게 된 계기는 풍요롭게 살기 위함이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자 부캐를 활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설렁설렁 투자하는 나를 보며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더니 언젠간 쓴맛을 볼 거라고 충고해 주신 분들도 있다. 충고는 감사하지만 나는 지금처럼 투자하는 것이 즐겁다. 사람마다 투자를 대하는 관점은 다르다. 인생 한 방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두근두근 짜릿한 투자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즐기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투자다. 나는 투자를 행복한 삶을 보조하는 취미 정도로 여기고 있다. 부캐 때문에 본캐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은 스스로 허락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야 할 시간에는 주식 거래에 매달리지 않는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매일 MTS를 확인하지 않았다. 낮에는 회사 일에 집중했고 밤에는 숙면했다. 부캐가 본질적인 삶을 흔들면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마음은 회사를 그만둔 지금도 여전하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우아한 투자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투자를 여행처럼 즐길 계획이다. 투자의 여행길에서 만날 많은 일이 기대된다.
투자에 관심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투자하는 방식을 가끔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인의 폭이 넓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도 10% 정도만 실행했으며 수년간 지속하는 사람은 더 적었다.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면 투자를 시도하는 사람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경제를 공부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며 관련 글을 쓰는 것은 흥미롭다. 투자는 희로애락이 담긴 취미생활이어서 더 매력있다. 착하기만 한 남자는 매력 없듯이 즐거움만 주는 취미생활은 지루하다. 달콤하기만 한 사탕보다 달콤 쌉싸래한 다크 초콜릿이 더 좋다. 여기까지 읽으면 나를 굉장히 여유롭게만 살아온 사람으로 오해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나는 빚 3천만 원, 빈털터리 시절을 통과했다.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와 혼란스러웠던 지난날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있다. 빠져나오는 길에 흘린 피가 아직 얼룩덜룩 남아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수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자리 잡았다. 과거 20대 후반 갈피를 못 잡던 시절, 투자의 망망대해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책을 읽었고 방향을 수립했다. 나에게 의지가 되었던 것은 책이었다. 그래서 이 책이 20대의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싶은 책. 미혼 여성들이 부모나 미래의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책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1장.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신가요는 영끌 소비로 우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20대 시절의 고백이다. 29살에 빚 3천만 원을 떠안고 재테크를 시작하기로 했던 계기와 그때 현실을 직시했던 이야기다. 2장. 2년 만에 1억 모으는 마인드셋에서는 종잣돈 모으는 마인드를 다뤘다.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에도 우리는 각박하고 궁색하지 않게 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마인드와 꼭 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등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얻은 방법을 응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3장. 돈,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 투자를 다뤘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비슷한 고민이 있다. 투자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대형 투자사 애널리스트가 될 것처럼 매달릴 필요는 없다. 투자를 위한 동공부는 상식선에서 출발할 것을 권한다. 4장. 손해보지 않는 주식 투자 노하우에서는 주식 투자 비법을 공개했다. 시중에 있는 주식 투자 책에 담긴 방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 책은 투자 문제로 혼란스러운 젊은 독자들에게 조금 다른 접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투자를 치열하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명제는 이제 내려놓자. 쉽고 마음 편하고 우아한 투자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장인 5장, 잃지 않는 투자 원칙은 말 그대로 투자의 철학에 대한 것이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누구나 만감이 교차하는 시절을 경험한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운 감정이 시시때때로 엄습한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폭풍같이 몰아치는 감정에 대응할 각자의 투자 철학을 미리 만들어두는 편이 좋다. 그래야만 일희일비하는 단기적 관점의 투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하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마음 편히 투자하는 우아한 투자자가 되자. 이제부터 빚에 허덕이던 내가 우아한 투자자라는 부캐와 함께 살아가기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부디 끝까지 재밌게 읽어주시길 바란다. 4장. 손해보지 않는 주식 투자 노하우. 2. 주식 투자 최우선 원칙.
주식 투자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대학생 시절 주식 투자 동아리에 가입했다. 하루는 동아리 선배와 함께 세미나에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난해한 용어들이 출몰했다. 5일, 20일 이동평균선의 접점을 그려보세요. 이 지점이 바로 골든 크로스 구간입니다. 양봉, 음봉, 장대 캔들, 정배열 매매. 강연자가 하는 말은 너무 생소했다. 이 지식의 향연에 감히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다. 선배들은 나와는 달리 뭔가 좀 아는 듯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오는 길, 그들은 풍평회를 시작했다. 오늘 세미나 괜찮네. 이동평균선 올라타기는 주식 투자의 기본이지. 기본에 충실했던 것 같아. 여기에 수급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서 도움됐어. 근데 매매 파동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어? 패턴에 대한 설명이 약했던 것 같아. 그거 알아? 차트가 M형태를 그릴 때 두 번째 진폭이 줄어들면 하락 신호야. 당시 나에게는 이 대화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이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선배들은 온종일 눈이 빠지게 주식 차트를 분석했다. 각자 배움을 공유하는 스터디도 했다. 나는 그들처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스터디는 꽤 꾸준히 참여했다. 그들은 100만 원 미만의 돈으로 주식을 초 단위로 사고 팔았다. 목표는 하루에 5만 원 정도 버는 것이었다. 매일 꾸준히 5만 원씩 한 달이면 150만 원을 버는 셈이었다. 대학생 신분에서는 매우 큰 돈이었다. 주식 투자 동아리에서는 간혹 무용담도 들려왔다. 이번에 땡땡 홀딩스에 1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벌었어. 그 돈으로 이 청바지 샀다. 이런 말은 단기 투자를 즐기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에게도 찾아올 투자의 잭팟을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잘 먹히는 듯이 보이다가도 한 번씩 수포로 돌아갔다. 그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울고 웃었다. 그들도 주식 투자 초기에는 돈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날 것처럼 슬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돈을 잃는 상황에도 초연해졌다. 그리고 급기야는 돈을 잃으면서도 밝은 얼굴로 나타났다. 야, 나 망했어. 이번에 30만 원 잃었다. 땡땡 로지스에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은 슬픈데 말투가 꽤 유쾌했다. 지금 주위에 주식 투자자들을 보면 10년 전 대학 시절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투자 자금 1,000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차익을 얻겠다며 샀다 팔았다 한다. 이것을 하루에 몇 회 반복하면 수십만 원은 된다는 논리다. 끼케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정도의 단기 수익이 있을 뿐이다.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가기는 어렵다. 버는 돈의 액수는 탐탁하지 않지만 이런 매매를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꾸준히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좋은 종목의 저점을 잡아내야 한다. 평범한 회사원이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사고 파는 투자를 하기에는 어렵다. 나는 본업이 있었기에 이런 단기 투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 쳐도 저점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그것을 잘 해낼 자신이 없었다. 공부하면 할수록 단기 투자에 대한 확신은 점점 옅어졌다.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 요즘 서당께도 한다는 우량주 장기 투자다. 나는 누구나 아는 초우량 성장주 한두 개 종목을 지속 매수하는 방법으로 지난 6년간 장기 투자를 했다. 월급을 탈 때마다 우량주를 샀고 보너스 등 목돈이 생길 때마다 사기도 했다. 시장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휘몰아치나 신경 쓰지 않고 샀다.
이렇게 하니 수익만 수억에 이르렀다.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원금만 따져보면 1억 5천 정도다. 그러나 현재 주식 계좌에는 5억 넘는 돈이 있다. 세금을 제하고 따졌을 때 그렇다. 누구나 아는 흔한 방법이지만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여기에는 유일한 단점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짜릿함이나 재미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재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투자의 진정한 재미는 돈을 버는 것이다. 게임은 가상 공간에서 하는 편이 더 낫다. 나는 1억 모으기에 성공한 이후 장기 주식 투자를 잘 이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갈 예정이다. 중간에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끔찍한 자금 이탈이 있었는데도 주식은 그 빈자리를 잘 메워주었다. 그렇다고 내가 장기 투자만 고집한 것은 아니다. 주식 단타왕 K 과장님께 초단타 노하우를 전수받고 단기 투자도 경험해봤다. 작년 하반기에 퇴사를 하면서였다. 퇴사하면 시간 활용이 자유로울 테니까 너도 주식 단타를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초기 자금은 3천만 원 정도로 하면 돼. 너한테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닐 테니까 가볍게 해봐. 너가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차트 분석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러면서 K 과장이 전수해준 방법은 1분 내로 10번을 순식간에 매수하는 초단타였다. 꽤 치밀했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정확히 간파한 투자였다. 아침 8시 50분쯤 매수 대기자가 빵빵하게 차 있는 종목을 추출해서 낚아채는 방식이었다. K 과장님은 주식을 줍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K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공식들 안에서 완벽히 움직이면 리스크가 거의 없을 것 같아 보였다. 나는 K 과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3천만 원을 가지고 단타를 시도했다. K 과장님이 말한 줄 만한 종목은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다. 줄 만한 종목을 낚아채서 번 돈은 일주일에 30만 원 정도였다. 많으면 60만 원 정도 벌었다. K 과장님 말대로 리스크는 거의 없었다. 3천만 원으로 일주일에 60만 원 번다면 많이 버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편안함과 높은 수익에 중독되어 있던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하루 2시간 정도 주식창을 바라보며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몹시 번거로웠다. 단순 반복적인 행동에서 의미를 찾기도 어려웠다. 이 3천만 원으로 아마존 주식이나 사놓으면 수년 후 2~3배는 쉽게 뛸 텐데 편하게 투자해도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고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만 들었다. 게다가 단타를 할 때 손가락 한번 잘못 움직이면 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의미 없이 시간을 소모하기 싫었다. 나는 종종 단기 투자자를 만나면 얼마를 벌었냐고 묻는다. 대답을 들어보면 수익은 영 신통치 않아 보인다. 손익을 따져보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보통이고 잘해봐야 수천만 원 정도인 듯 했다. 주식 단타 투자로 수억을 벌었다는 사람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다. 가끔 수억을 번 경우는 초기 투자금만 5억이 넘었다. 소액으로 억대 수익을 올린 단기 투자의 고수들은 경제TV나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었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평범한 당신이 주식 투자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다. 종목 선택도 얼마나 쉬운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우량 기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매수 타이밍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돈이 생길 때마다 사면 충분하다. 이렇게 수년간 꾸준히 쌓아가면 당신도 주식 투자로 수억을 벌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말이다.
나는 월급과 보너스를 탈 때마다 초우량 기업 주식을 사 모았다. 지난 6년 동안 주식 투자를 위해 한 것이라고는 거의 이것뿐이고 그저 본업에 충실했다. 심지어 뉴스도 잘 보지 않았다. 집에 TV도 없었다. 스마트폰으로 즐겨 찾아보는 것은 네이버 뿜 코너 정도였다. 나를 대신해서 초우량 기업이 사활을 걸고 일해주기 때문에 5년 정도만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당신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난 지금까지 80여 년간 증권계에 몸을 담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증권계의 전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이다.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를 마음에 새기자. 3.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자.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예금 풍차를 돌렸다. 보너스를 받으면 적금을 들어놓기도 했다. 그렇게 5천만 원 정도 모였을 때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나치게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점의 투자 코너에서 내 관심을 확 사로잡은 책이 있었다. 책에서는 자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중국 시장에 있다고 했다.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어치만 사두면 10년 후에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당시 중국 증시는 상승일로였다. 중국 출장 갔을 때 중국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 선진국은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니 아직 개발 여력이 남은 나라는 중국인 것 같았다. 그래서 2015년 6월 처음으로 해외 주식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나는 중국 상해 A 거래소에서 상장된 종목 20개를 샀다. 책에서 추천해준 우량 종목들이었다. 대학생 때 금주의 이슈 종목을 매수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투자였다. 그런데 주식을 매수한 지 2주 후 중국 시장이 대폭락했다.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30% 정도 곤두박질 치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다. 당시 중국 시장에는 2번 이상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다. 내가 중국 주식을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K 과장님이 요즘 중국 주식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데 괜찮냐며 걱정했다. 나는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며 이건 기회라고 어디서 들은 말이 있어서 당차게 대답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중국 증시는 연일 폭락했는데 주매와 물타기를 감행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20개의 중국 우량주를 월급 탈 때마다 꾸준히 매수했다. 중국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금 ETF 1,500만 원, 원유 ETF 500만 원을 매수했다. 더불어 절대적 안전자산인 예적금도 2천만 원 정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다. 언뜻 보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잘 배분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분산 투자는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 원금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 투자를 하면 자산 증식 속도가 더디다. 나는 원금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소액으로 나누어서 투자했다. 이렇게 하니 몇 개의 종목에서 결과가 좋아도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다. 계속 엇비슷한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이었다. 80만 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2배가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160만 원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하다. 그리고 주식을 이것저것 사니 거기에는 좋은 종목도 나쁜 종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르는 종목은 상승장이 오면 더 올랐고 떨어지는 종목은 하락장이 오면 더 떨어졌다. 전체 수익은 애매했다. 크게 좋지도 크게 나쁘지도 않았다. 2. 분산 투자를 하면 이익과 손실이 상쇄돼 얻는 것이 적다. 운 좋게 주식 투자에서 약간의 수익이 있었다. 하락장 물타기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금, 원유 ETF 투자는 마이너스였다.
예적금 이자는 1% 정도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쳤다. 열심히 이것저것 투자했지만 이익과 손실이 상쇄되니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투자 전문가들은 투자 원금을 분산시켜 위험을 줄이라고 한다. 하지만 적은 돈으로 너무 분산하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우량 주식에 1,000만 원, 안전자산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치자. 금리 하락 시기에는 너도 나도 돈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한다. 주가가 오른다. 주식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200만 원이 되었다. 반면 안전자산의 매력은 떨어진다. 안전자산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가치가 떨어져서 800만 원이 되었다. 주식에서 200만 원 벌고 안전자산에서 200만 원을 손해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 노력, 돈을 열심히 투자했지만 얻는 것은 별로 없다. 3. 분산 투자는 내 마음을 분산시킨다. 많은 종목에 투자하니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다. 주가가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알 길이 없었다. 20개 종목을 붙잡고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버거웠다. 거의 3개월간 하락장 물타기를 했지만 확신도 없고 두려웠다. 마음이 20여 개로 쪼개어져 있었다. 회사 일에 집중도 잘 안 됐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였다. 이처럼 분산 투자의 단점은 분명하다. 나는 지나치게 분산돼서 돈도 안 되는 투자를 붙잡고 마음을 졸이다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20여 종목 전량을 매도했다.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왔던 금, 원유 ETF도 정리했다. 2016년 1월부터는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 20개 종목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간 소모도 많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종목만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 분산 투자했던 돈을 한데 모아 뭉칫돈으로 선택과 집중을 시작하면서 자산은 급성장했다. 아마 종잣돈 모으는 시기에 대범하게 수천만 원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적금은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소중히 간직할지도 모른다. 주식 입문자는 두려운 마음에 찔끔찔끔 주식을 사보면서 투자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00만 원 내외의 예적금 보유는 좋다. 하지만 종잣돈을 불려야 하는 시기, 과도한 예적금은 기회비용의 손실을 초래한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잘게 쪼개서 수십여 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지양하자. 나는 현재 주식 투자 종목은 3개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그 중에서도 단 하나의 종목에 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3개까지는 어렵다면 최대한 5개 종목을 넘지 말 것을 추천한다. 굳이 나처럼 20여 개의 분산해서 투자하면서 고난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 5개 정도 종목이어도 충분히 오르는 것이 더 오르는 경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당신은 투자의 감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종잣돈 시기, 계란 저글링을 멈추고 한 바구니에 담아서 최선을 다해 지키자. 6. 시장 흐름에 편승하기. 가치 투자는 아직도 잘하고 있니?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나에게 물었다. 이상하다. 나는 가치 투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른다고 주장하며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처럼 가치 투자는 실제 기업 가치를 중심에 두는 투자다.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것이 가치 투자의 성공 조건이다. 훌륭한 투자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감히 이 영역에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기업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특정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것인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진정한 가치 투자를 위해서 기업을 찾겠다면 책 한 권을 추천해 줄 수는 있다. 바로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다. 투자의 고전이다. 이 책은 가치 투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책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기 위한 15가지 전략을 배울 수 있다. 책에 실린 몇 가지 전략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돋보이는 노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그런데 이 중에서 당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워런 버핏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는 가치 투자를 해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조직이 있고 정보가 있다. 그러나 평범한 개인은 그런 정보에 범접할 수 없다. 가치 투자가 매우 좋은 투자 방식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는 그보다는 시장에서 인정한 최고의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이 방식이 개인이 접근하기에 가장 쉽고 안정적인 방식이다. 시장이 인정한 기업은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업 가치를 보려면 주가가 아닌 시가총액을 봐야 한다. 시가총액이란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주가로 산출한 기업 가치를 말한다. 시가총액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세계 100위권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를 보고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기업 중 끌리는 것 한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장기 보유하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더 매수하면 당신만의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 당신이 매수한 기업이 시가총액 10위권 밖을 벗어날 것 같다면 매도하면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방식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는 투자다. 어차피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시장에 내맡기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또박또박 배당을 받는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기업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은 고배당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배당 줄 돈을 회사에 남겨두고 유보 이익으로 재투자한다. 주요 프로젝트 투자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데 그 돈을 쓸 수도 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발행 주식수를 줄이기도 한다. 발행 주식수를 줄이면 주당 가격은 높아진다. 배당 투자는 투자 위험도 비교적 적어 보이고 월급처럼 또박또박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솔깃해진다. 배당 투자를 하려고 종목을 찾다 보면 우량주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매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우량주 중에 배당을 자그마치 10%나 주는 기업이 있다고 치자.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우와, 배당이 10%라니. 1억을 사면 1년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겠네?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을 안 할까? 실제로 배당을 5% 넘게 주는 우량 기업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1억으로 한 종목만 사기는 부담스러워서 10개 종목으로 분산해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식 시세를 확인하다 보면 수익률이 영 형편없는 경우가 있다. 주로 배당이 삭감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시세가 가파르게 하락한 것이다. 이런 경우 두려운 마음에 손해를 무릅쓰고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또박또박 확실한 현금 흐름 창출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면 불확실해 보이는 투자보다 확실한 이익인 배당을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평범한 직장인이 5년에 1억 버는 투자는 쉽다. 그러나 한 달에 150만 원씩 꼬박꼬박 버는 투자는 매우 힘들 것이다. 고배당 기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배당만 보는 주식 투자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 매몰된 투자다. 배당금이 높은 기업은 성장이나 재투자가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나 재투자가 정체되면 주식 시세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주식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박또박이라는 말을 때로는 경계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외면할지도 모른다. 꼬박꼬박 월세를 받겠다고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내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이기도 하다. 워런 버핏은 배당 귀족주로 잘 알려진 코카콜라 주식을 좋아한다. 그러나 버핏이 처음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할 당시인 1980년대 말에는 배당이 없었다. 가치 투자와 배당 투자는 마치 투자의 정석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좀 멀찍이 떨어져 보면 함정이 보인다. 주식 투자가 본업이 아닌 당신이 앞으로 100배가 오를 성장주를 선별해 가치 투자를 할 수는 없다. 또박또박 배당 투자에 빠지면 기업의 낮은 성장성에 발목 잡힐 수 있다.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주가 상승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열심히 머리를 쓰기보다 시장의 흐름에 내맡기는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투자를 위한 좋은 지표는 세계 시가총액 순위이다.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은 혹독한 시장에서 인정받은 종목들이다. 가치가 높은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시장이 당신보다 똑똑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